선고를 앞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협박성 발언들도 절제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박지원 의원 얘기입니다. 기각이나 각하 그런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 있을까라면서 기각 각하를 쓴 재판관은 역사적인 죄인이자 제2의 이완용이다.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못 살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참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아무 말을 해도 사실 뭐 제재받거나 탄핵되거나 이럴 위험성이 없지 않습니까? 참 국회의원의 입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의 87년 헌법이 대통령을 어떤 통제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만들다 보니까 국회의원에게는 무한정의 어떤 권한을 줬고 그 누구도 국회의원 한번 뽑히고 나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이 개헌이 이루어지면 국회의원에 대한 저런 통제 권한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야말로 이제 사실은 어떤 헌법기관을 겁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을 겁박하고 선동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거리의 세력에게 누가 만약에 기각 예를 들어서 이 각하나 기각을 낸다 그러면 아주 표적해서 뭔가 비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좌표찍기가 시작되는 거겠죠. 집 주소 찾고 가족들 검색하고 그래서 뭔가 일을 벌이고 이거를 누가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시민이나 유튜버들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역 그래도 국회 최고령이지 않습니까? 예. 가장 정치 경험이 많다고 하는 분이고 뭐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저런 막말을 내뱉을 수가 있죠? 자, 정치 구단이 저러니까 정치 일단들은 이건 누구 보고 배우겠습니까? 다 이런 거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치 구단다운 품위와 품격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도부에서도 불복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호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박지원 의원의 이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못 살 거다. 이런 발언을 비롯해서 당내에서 여러 발언들이 지금 논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언행 자제령을 내렸답니다. 헌법재판관들을 당에서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관들 자극하지 말라. 여권 반응부터 보고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혼란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종의 내란 선동입니다.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에 대해서 불복하고 거리로 나와라 고약한 원동이고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면 우리 정말 나라를 유혈 사태로까지 만들겠어. 이건 엄청난 헌재에 대한 압박이죠. 이재명 대표가 뭐 언행 자제령을 내렸는데 뭐 여권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하실 말씀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거를 갖다가 좀 쉽게 생각하면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의 당사자가 판사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패소 판결을 내리면 당신은 제2의 이완용이고 당신 자손들은 한국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판사님이 소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대충 대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지무지하게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은요. 헌법에 뭐가 되어 있느냐. 연좌죄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그 아들이나 뭐 딸이나 아니면 뭐 아버지나 이렇게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각각하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제2의 이완용이고 자손들까지 한국땅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이완용처럼 뭐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습니까? 이거는 비유도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저런 이야기를 할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보여준 것 같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공개 불복 선언. 어제는 원내대표까지 지낸 사선의 박홍근 의원의 글로 이 논란이 시작됐죠. 그런데 오늘은 살짝 좀 물러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견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대행이 유언적인 미임명으로 헌재 재판의 결과가 만약에 결과가 달라진다면 심각한 결함이 있는 비정상적 결정이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는 각하 나오면 우린 불복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한 발 물러섰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위를 좁혔어요. 나는 5대3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5대3으로 기각되는 상황 이러면은 만약 후보자가 들어가면 6대3으로 인용되지 않느냐. 그 상황을 대해서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만약 후보는 심리도 안 했는데 민주당도 만약 후보 들어가면 찬성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민주당이 마은영 후보한테 미안해해야 될 지경입니다. 사실 마은영 후보가 민주당에 의해서 선임됨으로써 굉장히 본인이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들 하고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물론 성향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기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표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를 비롯해서 2명의 후보를 밀어붙이는 것이 위헌적인 것인지 그렇게 된 후보가 제발 국민의힘과 민주당 한 사람씩 하고 제3후보는 여야 합의로 가져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버티는 것이 위헌적인 것인지 지금 이 논란의 종지부가 찍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 하면 그래가지고 다수 의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후보를 그러니까 재판관을 선임하는 그런 제도가 합헌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5대4가 되든 6대3이 되든 이런 구조가 된다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건의와 제대로 된 시인을 지금 이 상태조차도 국민들이 대부분 승복하지 않겠다고 들끓고 있는데 네. 완전히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 자체는 거의 불공정성을 명확하게 하는 그것도 합법적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레리 다이아몬드 교수가 얘기했던 왜 민주주의가 쇠퇴하느냐 자체를 민주당이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예. 합법적 시스템적으로 불공정한 그런 것을 표로 붙였잖아요. 그러면 다수 의석을 가진 의석은 한 명,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합의해야 된다. 합의를 지키지 않고 2명으로 해도 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걸 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이미 망가진다고 봅니다.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다행히 이번에 마은혁 후보가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완전한 우리 사회의 대격돌 이것은 오히려 차라리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와 같은 그 주장들이 매우 당당하게 합법적 제도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수긍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